똥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로 간첩공화국이었어요. 그게 하나하나 다 나오는데요. 자, 이런 게 또 나왔네요. 깜짝 놀랐네요. 덴마크에서 한국의 유사시 급변 상황이 생기면 참전하겠다.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돕겠다. 이렇게 전달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 때 17번이나 거부를 했대네요. 이놈들이 아주 북한의 나라를 남겨주려고 작심을 한 놈들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한 나라든지 더 유사시에 돕겠다 하면 이 나라 수를 늘려야 상대국이 겁을 먹죠. 근데 못 오게 한 번 거한 것도 아니고 17번이나 2020년 초에 문재인 정부에 이렇게 덴마크가 요청을 합니다. 유엔사 전력 제공국에 참여하겠다. 전력 제공국은 전기가 아니라 전투력을 제공하겠다, 유사시에. 이거 참여하겠다 그랬더니 거부를 했는데요. 덴마크는 73년 전에 6.25 터지면서 의료진을 630명이나 보낸 나라예요. 그리고 정전 후에도 유엔사 회원국이고 한국의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한반도 지금 우리나라 흥망성쇠를 같이 어떻게 보면 도와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유사시 참전을 약속하는 유엔사의 그 전력 제공국 이게 되기를 원해. 왜냐면 그게 서방 국가에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미국, 일본, 뭐 호주 등 그다음에 나토 전부. 그래서 덴마크도 거기에 참여한다는 건데 못 오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거리를 뭘로 댔냐면은 한국의 전력 제공국은 6.25 때 전투 파병국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면서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는 의료 지원만 그 6.25 때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전투력 지금 지원은 안 된다. 이 지랄을 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야, 이 미친놈들 아닙니까? 한 나라라도 더 늘려야 될 판에. 그러니까 덴마크가 이거 이상하다. 주엔 미군하고 유엔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상해서 또 보내고 한 거예요. 심지어는 덴마크가 모멸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투력 도와주겠다는데 왜 이러지? 우리를 무시하나?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나? 이렇게 모멸감까지 들게 할 정도로. 그리고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확인해보고 그래서 또 보냈는데도 또 안 되고 또 보냈는데도 또 안 돼. 17차례나 보냈다는 건데요. 2020년 5월부터 작년 1월까지 20개월간 총 17개 여러 형태로 의사를 보냈는데 문재인 정부 모두 거절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18번째 요청에 덴마크가 전력 제공국이 됐습니다. 이야, 유엔사 이제 그때 6.25 전쟁 참전국이 17개국이잖아요. 17개국. 근데 이제 나머지 이제 독일 같은 나라는 이제 의료 지원은 했지만 전투력 제공은 안 했는데 이거를 단계를 밟아서 전투력 제공국에 참여 시키기로 지금 다시 우리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바꿨습니다. 한 나라라도 더 있어야죠. 왜 그러냐면요. 덴마크가 뭐 참전 안 한다고 우리가 뭐 지고 이기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자, 이게 16개국, 17개국, 18개국, 20개국 이러면은 상대국 입장에서 북한이나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겁날 거 아니에요. 감히 그럼 침범을 못 하는 거예요. 와, 여기 덴마크도 이러면 세계 여론이 그렇구나. 거기 도발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데 이걸 그냥 왜 거절했겠습니까? 그 이유를 국방부 관계자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이제 좌파들한테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기사 하나를 탁 링크해서 보내면서 이제 이게 조선일보에서 이제 취재를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입을 닫고 있다가 기사 링크를 보내주는데 그 기사 링크 제목이 주 유엔 북한 대표부 1등 서기관, 유엔사는 괴물이다. 당장 해체 주장. 다운표.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북한에서 유엔사를 괴물로 여기고 유엔사를 껄꾸로 하니까 유엔사가 커지는 거를 문재인 정부는 반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유엔사를 축소시키고 유엔사를 내보내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평화협정 아닙니까? 그리고 종전선언 아니에요. 종전선언이 되면 유엔사가 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유엔사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유엔사가 자꾸 커진다니까 우리가 커진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서 우리 유엔사를 키워주려고 덴마크도 온다고 그러고 어디도 온다고 그러는데 김정은 동지가 동지라고 안 하겠구나. 장군님께서 대노하실 일이다. 이래가지고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절절절절 북한에 맺다는 거. 이거 간첩공화국이에요. 제가 평택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야, 우리나라 땅이 그렇게 넓은지 좀 처음 알았어요. 평야야, 쫙 평지인데 야, 엄청나더라고요. 그 안에 보면은 이제 그 사령부 건물입니다. 유엔사 건물이 있고, 그 다음 미8군 사령부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 한미연합사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나란히 있더라고요. 사령부 건물.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부대 있고, 뭐 비행기 내리는 데 있고, 그 다음에 뭐 골프장도 있고, 뭐 미군 숙소도 있고, 뭐 근데 평지에 어마어마해요. 그게 그러니까 해외 주둔 미군 기지로서는 제일 크다는 거 아니야. 예, 우리나라 평택계 제일 크대요. 근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야, 이렇게 잘 해놨으니 이렇게 크게. 그리고 또 그 밑에 지하로는 또 엄청나게 해놨겠죠. 방공호 이런 거. 이걸 두고 미군이 떠나지는 않겠구나. 안심은 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법으로 못 박아놨잖아요. 22,000명 아래로는 감축 못한다. 이렇게 법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해놨구나.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든지 그거를 없애려고. 총전선언은 어떻게든지 해서 유엔사 내보내. 유엔사 내보내면은 미군도 나가야 됩니다.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철수. 요거 바란 거예요. 그래서 장군님한테 그거 다 바치려고 그러는데, 간첩공화국이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간첩들이요, 곳곳에 있는데 산업 간첩들도 중국의 간첩들이죠. 그러니까 삼성의 수석연구원이 기밀을 빼내서 중국으로 이직을 한 게 나왔네 또. 그러니까 중국하고 북한은 호시탐탐 이 간첩들을 산업 간첩, 국방 간첩 그냥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빼내고 포섭하고, 이것도 포섭당한 거죠. 삼성 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이 중국의 핵심 기술을 넘기다가 잡혔습니다. 자료를, 사진을 찍고 직접 중국어까지 번역해서 뽑아갔습니다. 야, 이 도둑놈들. 그런데 야, 이게 큰 돈 받은 줄 알았더니 지금 취재해서 나온 거 보니까 중국 업체로 이직하면은 2억 원대 연봉, 물론 세후입니다. 세금 제하고 2억 원대 연봉, 이것도 엄청난 거죠. 그리고 자녀 교육비, 뭐 중국 체류 비용 약속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야, 그래 2억 받으려고 우리 근간 산업인 이거를 스파이 짓을 하냐? 그것도 수석 연구원이 2억 받으려고? 이거는 밝혀진 게 이거지 그거 아닐 겁니다. 이거는 그냥 연봉이고 뒤에서 계약금 쪽으로 아마 어마어마하게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짓을 하죠. 그래도 이 짓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왜 우리나라가 이런 거 자꾸 걸리냐면요, 이런 스파이, 간첩에 대해서 물러서 그래요. 물러서. 미국 같으면요 몇백 년대래요. 아니면 사형 아니면 몇백 년, 뭐 200년, 300년, 500년 이렇게 때려요. 그러니까 일생 한번 스파이 짓 하다 걸리면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런데 아니 우리는 이게 몇 년 때리고 잘 잡지도 않아. 문재인 정부 때는 잡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산업 스파이, 국방 스파이, 간첩들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뭐 따박따박 봉급하다 봐요. 그렇고 근데 그냥 한 방에 몇십억 준다니까 뭐 걸려봐. 재수없어서 걸리면 몇 년만 살면 되니까 한 몇십억 먹지.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삼성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이걸 친절하게 중국어까지 번역을 해서 이런 나쁜 놈, 이런 거는요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해야 돼요. 그리고 국회에 또 간첩이 얼마 전에 잡혔잖아요. 서른 의원 보좌관, 전직 보좌관이 잘렸는데, 근데 이 보좌관이 한 게 저 뽕평에서도 했지만 어마어마한 기밀을 다 빼냈잖아요. 그리고 서른 의원은 그 자료를 보고받지도 못했어요. 이 보좌관이 다 그냥 개꼬라고 하면 재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3군 사령부고 그 있잖아, 뭐 작전 가져와, 개꼬라고. 야, 군수 어디다 배치한 거 그거 갖고 와. 심지어 김정은 참수작전 자료도 가져오라고 그랬대요. 참수작전 거 가져와. 그리고선 그거는 서른 의원한테 보고도 안 했어. 그리고 그걸 어디다 빼돌렸냐 이거. 북한이지. 북한 중국으로 이런 거 다 빼내는 거예요. 국회 보좌관이 빼내. 삼성의 핵심 기술 수석 연구원이 빼내. 문재인은 정부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북한에 아부하느라고 참전 전력 제공국 그걸 막 반대하고 못 들어오게 해. 그러니까 간첩 공화국임이 지금 속속 드러났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게 드러나는 거지. 끔찍합니다만 만약에 이 가정해 봅시다. 이재명이 대통령 됐다고 그래요. 이런 거 밝혀지겠습니까? 절대 안 밝혀지지. 그러면 이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은 문재인보다 깡다구가 더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넘어갔어요. 유엔사 해체하고 주한미군 해체하고 벌써 내보냈고, 무슨 짓을 써서도 이재명은 헬놈이야. 미군 내보내는 게 공약이었잖아요. 아주 유세 때
떠들었잖아요. 공약 지킨다고 그러고서 내보내지. 그리고선 종전선언하고, 종전선언하면 나가야 되니까, 미군 유엔사 해체돼야 하니까. 그 다음에 뭐 평화 어쩌고 이 모두를 몰아가면서 통일 뭐 어쩌고 몰아가면서 알고 보니까 북한식 고려연방제로 가는 거야. 하다 당한 거예요. 이완용이가 그랬잖아요. 일본과 협력하면 뭐 우리가 열강과 어깨를 대등하게 우리 국력이 커지고 뭐 이렇게 뭐 현혹시켜가지고 일본에 속국된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말을 이재명이가 해요. 뭐 비굴한 평화가 낫다는 식으로. 이완용이가 그랬거든요. 똑같은 말을 북한에 남겨주려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부정선거 밝히자고 노력하는 사람들, 민경욱 의원 등, 박주현 변호사 등 등등등등 한 열 몇 명이 뭐 회동을 했는데요. 부정선거하고 싸우는 아주 핵심 멤버들입니다. 거기는 여러분이 아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이 모르게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부정선거 이거 꼭 밝혀야 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거 이미 뭐 혈서 안 써도 뭐 도원결의 안 해도 그렇게 각오한 사람들인데 곧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영화도 이제 곧 나올 거고요. 애니메이션도 나올 거고요. 이제 국민 속으로 파고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도 조금씩 변했다는 겁니다. 어제 회의에서 알아보니까. 그 중에서는 전직 의원도 있습니다. 누구라고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현직 시의회 의장도 있고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거기 있는데 지금 정치권이 달라지고 있답니다. 조금 더 참고 있으면은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밝히다 보면요. 부정선거도 밝혀집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냥 나라 넘어갔던 거예요. 총선 지잖아요. 또 넘어갑니다. 윤석열 정부 식물정부 되니까. 그러려면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부정선거. 수사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수사하거나 제도를 바꾸거나 수개표로 바꾸거나 수사하거나. 계속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들은 척도 안 하십니까? 그런데 들은 척을 하기 시작했다는 그 정보들 들어오기 있어요. 지금 조금씩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핵심 관계자들이. 핵심 관계자는 어디입니까? 대통령실하고. 대통령실에 박주현 변호사는 직접 브리핑했고 대통령실, 그 다음에 검찰. 한동훈 장관 팀 거기에 정보가 들어갔답니다. 조금씩 변할 겁니다. 이제 방심하면 안 되고요. 큰일 날 뻔했는데도 방심하면 안 돼요. 이대로 하다가 아차 하다가 큰일 납니다. 간첩 공화국이 간첩이 뜨글뜨글해요. 여기저기 간첩들입니다 다. 아유.